최근 면접장에 들어서는 지원자들의 경우 왠지 말은 잘하지만 뽑고 싶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소위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진실성이라는 게 잘 전달되지 않고 외우고 와서 준비된 대로만 말을 하는 기계음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대통령 취임 3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께서는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한국 국민들의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2년도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일반적이고 뻔한 얘기 아닌가요? 별로 와닿는 것 같지는 않는군요. 저에게는 2년 동안 짝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7번의 고백을 했지만 안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먹고 2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저에게 오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데이트로 놀이공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입장료를 여자친구에게 내라고 했더니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더치페이를 하자 그랬더니 더 제가 싫어졌다고 살만 빼면 다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들이가 저에게는 슬픈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나들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면접을 정말 잘 봤는데 대답도 다 잘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말도 잘했는데도 떨어질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을 잘했다고 해서 면접관이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성을 얼마나 보여줬는지에 따라서 면접관은 뽑냐 안 뽑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접 때도 어떤 말로 어떤 어투와 어떤 어톤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면접관은 신뢰를 할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면접에 있어서 면접관한테 호감을 주는, 면접관의 귀에 쏙 들어오게 하는 그런 스피치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토리텔링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간결하게 답하는 방법,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말하는 방법, 그리고 억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말 면접관이 듣기 좋은 그런 스피치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텔링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딱딱한 정보가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와 텔링이 합쳐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그냥 텔링, 말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 이야기로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외워온 답은 정말 잘하지만 말은 잘했어도 면접관은 기계음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말 잘하고 기계음처럼 말을 할까? 아니면 정말 말은 잘 하지 못했지만 나의 사례로 답변을 하면 면접관이 제가 무슨 얘기하나 하고 이렇게 흥미있게 듣거든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답변하는 방법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결하게 답하는 방법입니다. 지루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간결하고 짧게 요점만 말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한 질문했는데 혼자서 1분 동안 답하는 지원자 있습니다. 면접관 지루해합니다. 이때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소한 30초 이내로 모든 답변을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있어서 너무 말이 많으면 저 지원자 말이 많아. 그래서 오히려 감점이 됐고요. 실제로 말이 많아서 저도 떨어뜨린 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보다는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하고 추가 질문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임원 면접할 때 임원들은 말 많은 지원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루한 답변보다는 간결하고 짧지만 30초 이내로 답변을 하시고 요점을 말한 후에 추가 질문이 있으면 그때 답변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게 실무진 면접이다 그러면 직무를 중심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충분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면접 유형별로 내가 면접의 분량, 말하는 분량을 간결하게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충분하게 얘기할 것인가를 나누셔서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답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평소대로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왜 방송하는 사람들은 말을 저렇게 잘할까?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저 강사로 왜 이렇게 말을 잘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책을 읽듯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잖아요. 자기 PR 할 때 자기소개서 가지고 자기 PR 연습을 하실 때 그걸 책 읽듯이 읽으면 너무 가식적이어 보여요. 그거보다는 정말 했습니다가 나오면 단락을 나누어서 읽는 연습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가 방송 대본을 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희 방송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길게 나타나지 않아요. 만약에 저희 방송 대본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날씨입니다.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들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며 쭉 책 읽듯이 읽는다는 거죠. 이건 기계음을 대표하는 거고요. 이거보다는 저희 대본은 방송하는 사람들의 대본을 보면 다가 하면 문장이 나뉩니다. 단락이 이렇게 바뀌죠. 날씨입니다.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대륙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다음 문장 나눴죠.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며 충청, 남북도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벅거리는 게 없죠.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소개, 자기 PR을 할 때는 먼저 이렇게 만드시면 이걸 가지고 외우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단락을 나누시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 문장 나누고 다가 나오면 문장을 나누셔야죠.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S사와 잘 파트너가 되고 싶은 지원자 박은미입니다. 다가 하고 문장 나눴죠? 반드시 다가 나오면 그 다음 단어는 문장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좋은 책 읽듯이 안 하고 자연스러운 답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면접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답변을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러운 대화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면접 스피치법 네 번째, 억양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스피치 강사님들이 소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죠. 소름으로 얘기해라. 그래서 대부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원자 몇 번 누구입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소름을 내는 거예요. 근데 소름을 내더라도 같은 톤으로 강약 없이 계속 소름을 내면 그게 바로 기계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은 잘했는데 떨어지는 유형 중에 90%가 다 소름으로 얘기해서 소름으로 끝나는 애들입니다. 그거보다는 소름으로 내는 건 좋지만 중요한 단어에는 크게 힘을 주고 강약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양 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실제로 소름으로 답하고 중요한 단어에는 크게 힘 주어라 말하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다가 위대한 것은 넓기 때문이 아니라 깊기 때문이다. 라고요. 사람들은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의 중점 단어에는 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자기 PR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억양을 조절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억양을 조절할 때 집단 면접에서는 여러 명일 경우에는 정확하게 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단 면접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확하게 면접관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다 많은 면접관들한테 내 목소리를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크게 소름으로 답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운 티가 나면 기계음처럼 나오니까 중요 단어에 힘줘서 더 크게 얘기를 한다. 임원 면접이나 만약에 1대1 개별 면접을 할 경우에는 면접관과 단둘이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관이 너무 소름으로 크게 얘기하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소름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대화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전공을 했었고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스피치법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강점, 내가 강조할 부분을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자기 PR을 준비하셨으면 거기에서 나 이 부분 강조하고 싶어, 이 단어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그 단어에 빨간색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거나 동그라미를 치셔서 그 단어를 집중적으로 강하게 하시면 이 억양 조절법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음을 내는 것보다는 지금은 자연스러운 대화체가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면접 한 10년 전만 해도요. 자기 의견을 어필을 잘하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 볼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지원자가 돋보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면접 볼 때는요. 면접장에 10명이면 10명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애들이 왠지 말은 했는데 뭔가 느껴지지 않는 2% 부족한 느낌을 받아요. 지금은 오히려 내 말은 또박또박하지만 똑같이 크게 기계음처럼 내는 것보단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점수는 더 잘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면접에도 트렌드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답하는 지원자가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받는다라는 걸 숙지하시고 꼭 이렇게 4가지 방법을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 1위는 바로 면접 횟수였습니다. 정말 어학 점수도 토익도 자격증도 아니고 누가 얼마만큼 면접을 많이 받는지가 취업의 당락을 좌우하는 거였어요. 1위였죠, 1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배운 걸 가지고 모의 면접을 1, 2, 3, 4, 4회 이상 정도 이 억양 연습이나 대화체로 연습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한 번에 면접에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 실패자의 63%가 자신감 부족 탓이라는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거울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최고야. 내가 최고의 인재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네가 진짜 이 기업에 딱 맞는 인재야. 스스로 본인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면접관은 심령술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믿고 나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면접관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최고의 인재라고 믿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관한테 어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필을 하실 때는 너무 외우지 마시고 스토리텔링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요점만 말하고 억양을 조절하시고 간략하게 표현하는 답변하는 방법을 익히셔서 면접관이 정말 귀에 쏙 들어오게끔 답변해 주시는 지원자가 된다면 분명히 한 번에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잘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